처음 책방을 오픈을 했고요. 장소 이사를 2번 해서 저희가 이제 3번째 장소가 되는데요. 그동안 작년 4월에 이쪽으로 책을 다 옮겼어요. 이사를 했는데 정리도 못하고 또 책방 문도 못 열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최근에야 조금씩 뭐 행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뭐 책방 시작한 것을 알리고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사회적 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에서 금융약자들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기관이죠. 한쪽 방을 그 사무실로 쓰고 또 저희 이 거실하고 방 하나는 저희 가까운 책방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쪽 방은 마당교 사무실처럼 제가 개인 기도실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뭐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고요. 주중에는 또 가까운 책방 공간도 잘 활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떡해서 오늘 동네 주민분들 좀 가서 인사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했는데 먼저 이제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전이네요. 이동선 대표님께 제가 전화 드렸어요. 전화 드려서 저희 책방 옮겨서 오픈 행사 하는데 와서 그림책 하나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한참 안 된다고요. 싫다고 막 이러시다가 주말에는 제가 간다고 그래서 네 오늘 오셨습니다. 예산에서 오셨거든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왜 와주시죠? 네. 외계 나라에서 왔어. 오늘 이거 다 노래는 그럼 해줘야지 보면. 저 잘못 불렀습니다. 앉으시죠. 저 외계인인데 왜 예산 얘기를 해요? 제 고향이 예산에 추사 김정일 선생 호텔 거기서 우리 양홍호 대통령이 있어. 그 고향 쪽으로 가냐고 또 근처 같은 연수지지에 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별리 별마을. 그러니까 제가 외계인 맞죠. 우리 동네 이름이 별입니다. 모르셨구나. 동네끼리 별로라고 하시죠. 책을 오늘 저기 도마동의 어린이집에서 아빠 책 읽어주는 아빠 뭐 이런 거 교육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와 멋있게 나온 것 같더니 시작은 그렇고 이런 거 한번 해드려야 이거는 꼭 그까지 가요. 튤립이잖아요. 요거 열면 어떤 동물이 나와요? 맞추는 제가 엄지공주? 비비 아이스크림 한 번. 말바다. 무슨 동물? 곰. 곰.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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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빨리 뭐래요? 벌. 호랑이. 근처가 가까이 가는데 아직까지 땡입니다. 땡. 하나, 둘, 코끼리. 셋. 고양이. 뭐야? 닮은 모양 그런 거였구나. 이걸 열면 강아지. 사자. 맞추기 어려워야 제가 장사가 돼요. 아니죠. 부엉이. 하나, 둘, 호랑이. 셋. 상상력이 없어. 상상력이. 상상력이 없어. 이거 없는 거야? 너무 직관적으로 맞춰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 얘들은 진짜 기술이 좋아. 요건 제 힌트가 함정인데 제가 어렸을 때 잘 잡았던 동물입니다. 제가 잘 잡았던 뱀. 시골에서. 야, 너 그럼 너무 일찍 맞추면 제일 비암. 비암이요, 비암. 뱀을 잡으셨어요? 제가
그 구렁이 있잖아요. 뱀보다 훨씬 큰 거 구렁이. 그거를 이 모가지를 이렇게 딱 잡으면은 여기에 감고 다녔어. 정말. 그래서 그거 폐병 걸린 분이 그걸 사요. 끓여먹으면 납니다. 50원, 100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누가 사탕 이런 애 몇 건째 이렇게 돼. 누가 사를 파셨네. 아니 하여튼 사는 사람이 그렇게 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누가 사탕 신나게 먹었어요. 손님이 요 그만할까? 아니. 우리 시인 우리 선생님 하나는 맞추셔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요거 열면 뭐가 나올까요? 그새 종류. 그 이런 거 하면은 집중들을 잘해. 다 줘. 어려워요? 애들 잘 맞춰. 하나, 둘, 셋. 내 생각 못했지. 다음 거 쉬워서도 먹고. 쉬운 것도 해. 아 이것도 쉬워요. 마지막으로 할까요? 아, 저거 무슨 발바닥 같은데. 아유. 꼭 아니, 어휴. 그치. 어휴. 저 내가 시골에 학교에 가서 복서지도 2시간 해달라고 그러면은 지고 죽겠는데 2시간을 1시간을 책 읽어주기 날라리로 재밌게 하고 두 번째 아이스크림 축구를 합니다. 작년에 왕전초등학교 우리 서점 망하기 일주일 82개 사줬어요. 망하는 날, 문 닫는 날 예약돼 있는데 일주일 좀 땡기자죠. 제가 사정이 있다고 아유 왜 그러냐고 작년에 했는데 다시 못 한다고 그랬더니 소문내지 마요. 나 그날 몰라도. 그래서 일주일 전에 했거든요. 손놈은 떨어져서 아 이 중에 뭘 읽나 이거 빨리 읽고 들어가라는 신호가 올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걸 같은 거네. 제가 저 별마을에서 왔잖아요. 외계나라에서 오는데 피곤해가지고 달나라를 들렸어요. 달나라에 누가 살죠? 네, 이 토끼가 사는데 얘가 나를 보더니 깎았던 거 얼마나 까부는지 내가 늑대로 변신해서 꿀꺽 삼켰어요. 이 새끼를. 보여줄게. 어느 작은 마을에 오직 한 가지만 하는 아기 토끼가 살았어요. 까까 똥꼬 시작. 까까 똥꼬. 까까 똥꼬. 까까 똥꼬 아침에 엄마가 말했어요. 얘야 어서 일어나렴.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까까 똥꼬. 점심에 아빠가 말했어요. 지금쯤 먹어야지. 오우 KBS 스카우트 되는 거 아니야?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까까 똥꼬. 저녁에 엄마가 말했어요.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요거 이제 목욕해야지.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까까 똥꼬 그러던 어느 날 아기 토끼가 늑대를 만났어요. 늑대가 말했어요. 널 잡아먹어도 될까?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까까 똥꼬 늑대는 아기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꿀꺽. 까까 좀 자동으로 나온다. 좀 저 닮아 보이지 않으세요? 똑같습니다. 제가 변신했던 모습이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보여줄까요? 네 자, 오. 아, 모델을 생각해. 제가 죽겠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집에 들어온 늑대에게 부인이 말했어요. 늑대 부인 여기 계시네. 오늘 하루 어땠어? 아주 잘 어울려요. 늑대가 대답했어요. 까까 똥꼬 조금 뒤에 늑대는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 하세요? 늑대가 대답했어요. 까까 똥꼬 의사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이럴 수가 우리 아기 토끼를 잡아먹다니. 무서울 게 없는 아빠는 늑대 입을 크게 벌렸어요. 아기 토끼를 찾으려고요.
아기 토끼를 찾은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 까까똥꼬! 아기 토끼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빠 왜 나를 그렇게 부르세요? 내 이름은 시몽이에요. 집에 들어오자 엄마가 말했어요. 남은순 씨. 자, 당근 주스 먹자. MBC에서 스카우트.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겠다. 다음날 아침 아빠가 말했어요. 양치질 해야지. 아기 토끼가 대답했어요. 시작. 까까똥꼬. 네. 괴테 어머니가 여기서 멈췄대요. 그래서 밤새 꿈꾸고 상상하고 이러다가 괴테가 세계적인 대문을 듣고. 근데 뭐 맨날 혼내키잖아. 열심히 고민 몇 마디 했어요. 똑바로 안 듣고 뭐했어 이러잖아요. 되게 다음에 읽어줄까요? 네. 그냥 넘어가시고. 해봐요. 내년 1주년 기념 때. 서점이 생존하려나? 그래야 생존해요. 기다리느라고. 기념식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 조선 땅이니까 읽어줘야지. 시작. 짜잔. 후지지. 시작. 후지지. 아니 뒤에 개업집에 와서 응가를 해요. 영역 표시 확실하게. 뭐 여기 계속 있는데 여기서 끝내고 전 가겠습니다. 네. 목사님을 꿀꺽 삼켜도 될까요? 까까똥꼬. 아 그래도 난 앙쿨 할 줄 알았어. 이제 우리 제가 서울에서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요. 기후위기 기독인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시고 또 활동은 제가 여기 그 CD 정리하면서 보니까 부르스 청년 그 CD가 있더라고요. 하늘소년이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노래도 하시고 하거든요. 이 김영준님 모셔서 노래 공연과 또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죠. 아우, 제가 비밀이 아이스크림. 토마토 이마에 만나보다 많이 먹어. 지금 혹시 앉으면은 잘 안 보이실까요? 아니요. 하나 보이나요?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여기 공간이 크지 않으면은 굳이 음향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 노래가 이렇게 크고 작은 보조가 이렇게 있어서 혹시 또 안 들릴 수 있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소년이라는 별명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반발과 저항이 있어가지고 요즘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와서 50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포스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기후 렉처 콘서트 이러한 이름으로 좀 공연을 해보려고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색하죠?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요즘에는 공연하고 이렇게 막 고전 문학이나 또는
이렇게 되게 유명한 명화들을 이렇게 해설하면서 하는 공연들이 조금씩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붙여봤는데, 예, 좀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들은 여기 더 웃기면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이제 했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제가 어디서 했었던 소개인데 이게 그냥 짧게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그 문제를 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음악은 20대부터 계속 활동을 해왔었는데 기후위기 활동하면서부터는 이제 예전만큼 음악 활동을 많이는 못하지만 기후위기를 어떻게 음악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9살, 6살 남자아이 둘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목사님처럼 저도 개신교인으로 예전에 이제 이렇게 활동을 좀 했었었고, 지금은 소개해 주신 대로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라는 곳에서 또 기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규 앨범 아직 못 냈고 EP 앨범이라고 이렇게 노래가 짧게 들어간 앨범들 이런 것만 좀 여러 개 냈었는데 그 이제 커버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계엄하고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또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런 고민들, 열망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어서 좀 제 노래들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노래마다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할 노래들입니다. 첫 번째 할 노래는 일단은 좀 저희가 이렇게 저를 잘 모르시고 또 뭔가 어색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몸을 푸는 노래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콩나물국만 먹는 이유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옥탑방에 생각해보면 10년 전쯤 살았더라고요. 옥탑방에 살면서 그때 만들었던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대한청년 브루스라고 하는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콩나물국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어봤는데 수염이 여러분들 해주실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려고 먹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수치의 속 때문도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콩나물국만 먹는 이유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사리들이 콩나물 한 봉지에 1,000원, 4끼 식사 먹기에 충분해. 재래시장 대파도 한 단에 1,000원, 10뿌리 들어 한 번 끓일 때 한 뿌리씩. 청양 고추도 한 봉지에 1,000원, 30개 들어 한 번 끓일 때 한 개씩. 한 번 끓이는 걸로 계산해 보니 380원 합니다. 끓여고 먹는 것도 아니야 수치의 소 때문도 아니야 된장찌개는 한 번 끓일 때 700원 나는 그냥 콩나물국이 좋아 나는 그냥 콩나물국이 좋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키 크려고 먹는 것도 아니야 수치에서 때문도 아니야 된장찌개는 한 번 끓일 때 700원 나는 그냥 콩나물국이 좋아 나는 그냥 콩나물국이 좋아. 한번 키 크려고 먹는 것도 아니야 수치의 소 때문도 아니야 된장찌개는 한 번 끓일 때 700원 나는 그냥 콩나물국이 좋아 나는 그냥 콩나물국이 좋아 나는 그냥 콩나물국이 좋아 나는 그냥 가까운 책방이 좋아
감사합니다. 혹시 거기 제가 물을 놓고 왔는데 밑에 혹시 물 좀 예. 예, 제가 책방 컨셉에 맞게 그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책방에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걸 가져왔는데요. 예,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옥탑방 살다 보니까 그 이제 제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기타 레슨을 받고 살았는데 막 수입이 들쑥날쑥하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뭘 해먹고 사 먹는데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돈을 써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콩나물국 어쨌든 굉장히 물론 이제 10년 전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만든 노래여가지고 예, 그래서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기본소득이 충분히 주어지는 그런 사회면은 내가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었고 제가 이제 예전에 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뭐 긴급 복지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100만 원씩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아마 유일하게 그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진짜 다른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음악을 만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더 고차원의 고민을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제 예전 읽었었던 책인데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인상적인 책이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주제를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렇게 계엄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한테 주권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부분의 국민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결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함들을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알게 된 그 이야기를 만든 노래인데요. 그 마우스랜드라고 혹시 그 이야기 아시는 분 계시나요? 키퍼 서덜랜드라고 하는 혹시 배우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 24시라고 하는 드라마를 되게 미국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 그분의 이제 외할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어떤 주의 국회의원이었었는데 당 대표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국회에서 주 국회에서 이제 연설했었던 내용 중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쥐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도 우리처럼 똑같이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런 나라였는데 희한하게도 생쥐나라 국회의원이 다 고양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약이 어떤 공약이냐면은 우리가 너희들 너무 빨리 뛰다가 넘어지지 않게 달리기 속도 제한법을 만들어주겠다. 알고 보니까 도망치는 생쥐들을 잡아먹기 쉽게 하려고 그런 법이었죠. 또 어떤 법은 우리가 너네 생쥐 굴 들어가다가 그냥 다칠 수 있으니까 생쥐의 입구를 넓혀주겠다. 넓혀주는 법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손을 넣어가지고 잡아먹기 쉽게 하는 법이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갈아보자 그래가지고 생쥐들이 또 투표를 다시 했어요. 다음 선거 때 투표를 해서 이번에 보니까는 파란 고양이 당이 문제였던 것 같아. 빨간 고양이 당을 뽑아야겠다. 다음에는 빨간 고양이 당을 뽑고 또 다음에는 하얀 고양이 당을 검은 고양이 뽑고 이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바뀌니까 어떤 생쥐가 그냥 우리 생쥐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빨갱이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생쥐들이 그 생쥐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주 풍자적으로 했었던 그 이야기를 노래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든 노래여서 아마 하다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혼자 하면 제가 좀 뻘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후렴을 이렇게 할 건데요. 제가 생쥐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하면 여러분들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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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야옹 야옹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생쥐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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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쥐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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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에서 같이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주지.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주지. 달리기 속도 제한법이야. 빨리 뛰다
하는 법이야. 잡아먹기 쉽게 하는 거냐고. 무슨 소리, 너희를 위한 거야.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주지.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주지. 쥐구멍 입구 확장법이야. 빨리 뛰다가 다치지 않게 하는 법이야. 잡아먹기 쉽게 하는 거냐고. 무슨 소리, 너희를 위한 거야. 갑니다. 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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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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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이번엔 다른 대표 뽑아봐야지. 이번엔 다른 대표 뽑아봐야지. 레드캣 대신 블루캣으로. 그냥 너희 생쥐를 뽑으면 어떻겠냐고. 에이, 우린 잘 몰라서 대표는 좀 아무나 하나. 그냥 너희 생쥐를 뽑으면 어떻겠냐고. 빨갱이가 나타났다.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갑니다. 생긴 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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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생긴 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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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생긴 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생긴 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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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생긴 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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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생긴 나라 대표는 고양이 야옹. 감사합니다. 갑자기 야옹야옹 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제가 이렇게 청중들과 가까운 무대에서 해보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예, 저도 매우 어색하고 여러분도 아마 어색하지 않을까. 예, 코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면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노래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를 잘 고쳤으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안 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누군가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누군가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실험들을 최근에 추첨과 수기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이렇게 혼합된 시민의회라고 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의 실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중요한 정책들을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예, 뭐 하다못해 탄핵하고 하는 것들도 그냥 국민투표를 결정했으면 아마 굉장히 빨리 끝났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추첨 시민의회라는 책인데, 혹시 책방이 목사님
비치해 주시면 나중에 예,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꺼비 마을이라는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마을이냐면요. 두꺼비 마을이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100마리 두꺼비와 100채의 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한 채 집에 살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두꺼비 마을은 27마리가 99채의 집을 나눠서 넉넉하게 살고 있고 집이 몇 채 남았죠 이제? 예, 한 채 남았죠. 예, 한 채 집에서 33마리가 아주 비좁게 끼어 살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두꺼비 몇 마리 남았죠? 예, 어려운 산수입니다. 예, 40마리가 남았죠. 40마리는 이미 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 길바닥에서 그냥 잠을 자는 이상한 마을입니다. 예, 그 마을의 이야기를 노래로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예, 후렴에 이렇게 할 거예요. 두꺼봐 두꺼봐 번짐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이거 같이 해주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셋, 넷. 두꺼봐 두꺼봐 번짐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꺼비의 그 노래의 가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두꺼비 말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동쪽 나라에 이상한 두꺼비 마을이 있다네. 100마리 두꺼비와 100채의 집이지. 근데 별일이지 27마리가 99채의 집을 나눠 갖고 있고 남은 한 채의 집에서 33마리가 살고 나머지 40마리는 집 없어 길바닥에 앉아있고 내가 부르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지. 두꺼봐 두꺼봐 번짐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이 동네 두꺼비 할아버지 혼자 33채의 집을 갖고 있지. 집 없는 40마리도 길바닥을 갖고 있지. 27마리도 두꺼 33마리도 두꺼 나머지 40마리도 두꺼 시끄럽게 울고 있지. 두꺼봐 두꺼봐 번짐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달팽아 네가 정말 부럽구나. 달팽아 올챙아 너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올챙아 너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올챙아 마지막 두꺼봐 번짐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감사합니다. 예, 그 눈치채셨겠지만은 조금 예전 통이긴 한데 예, 그 우리나라 토지를 그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아까 같은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2005년도 통계이긴 한데 20년 전 통계이긴 한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도 더 악화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의 편중이 되게 심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아까 한 명이 33채 집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많고 세입자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땅을 공유할 수 있다면, 뭐 공유한다고 해서 뺏어가지고 나눠준다기보다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금을 토지가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토지가 불평등하게 되면은 그게 기후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상 깊게 읽었었던 이 손낙구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부동산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이때 아마 노무현 정부 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기관에서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안 줘가지고 잘 연구를 못하다가 이때 마침 그 데이터들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이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굉장히 그 얘기들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책방에 들어오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부터 한번 만들고 싶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식사송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식사송 알고 계신 노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식사송. 꽁단돌이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혹시 제가 못 들은 거. 다 같이 놀자 동네 안 받고. 감독이들 같이 그 노래. 예. 알고 있었죠. 제가 아마 대안학교 이런 데서 불렀던 노래 중에서 밥은 하늘입니다. 그렇죠? 그 노래가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 하필 단조여가지고 되게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어요. 밥 먹기 전부터 너무 우울하게 밥을 먹게 돼서 가사가 너무 좋은데 왜 이거 단조로 만들었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노래를 한번 만들었던 건데, 제가 월간 기후송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3년 전에 했고, 올해 다시 시즌 2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만들었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냥 밥을 먹을 때 식사송으로 불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공연하면 앞에 너무 달리기 때문에 쉬어가려고 여기쯤 넣었는데, 혹시 악보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밥은 생명, 밥은 평화, 하늘과 땅에서 왔으니 소중히 먹고 다시 돌려주며 하늘과 땅처럼 사는 것, 함께 길러서 함께 먹는 것, 한 상에서 한 몸 되는 것, 누구나 먹고 서로 나누는 것, 하늘 땅 서로 살리는 것, 이런 노래인데요.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은 생명, 밥은 평화, 하늘과 땅에서 왔으니 소중히 먹고 다시 돌려주며 하늘과 땅처럼 사는 것, 함께 길러서 함께 먹는 것, 한 상에서 한 몸 되는 것, 누구나 먹고 서로 나누는 것, 하늘 땅 서로 살리는 것. 다시 해볼까요? 밥은 생명, 밥은 평화, 하늘과 땅에서 왔으니 소중히 먹고 다시 돌려주며 하늘과 땅처럼 사는 것, 함께 길러서 함께 먹는 것, 한 상에서 한 몸 되는 것, 누구나 먹고 서로 나누는 것, 하늘 땅 서로 살리는 것.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 한 끼는 무조건 로컬 유기농 밥상으로 먹으면 좋겠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이런 가치들을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라는 노래인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제가 그 노래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KBS 기자님인데 오래전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치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 같다. 대등한 전쟁이 아니라 마치 그 청년세대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죽이는,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점점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고령 인구층 유권자 늘어나는 거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청년 인구층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청년 인구층의 다양한 어려움들과 일자리나 소득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표가 덜 되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청년들이 살기 힘들어지면은 도심으로 또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소중한 거위들의 배를 갈라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투쟁 현장에 가서 연대 공연을 하는데 거기 보면 정말 억울한 노동자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가 항상 뭐 내 억울함 다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살면 좋겠다. 내가 대단한 거 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냥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도 해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요구들이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청년과 기성세대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의 문제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 최근에는 기후위기를 보면서 지금의 기성세대가 이렇게 미래세대들의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마음을 담아서 요즘에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항공부가 구주 우린 거위 한 마리 발견했다네. 불쌍해서 데려다가 잘 먹이고 보살폈다네. 알고 보니 그 거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살림 폈네 달궁만세 거위만 믿고 살자. 거위 살고 동물 살고 거위 살고 동물 살고 동물 살고 거위 살고 동물 살고 거위 살고 거위 살고 동물 살고 거위 살고 동물 살고 동물 살고 거위도 살고. 갈랐네. 아무리 뒤져봐도 황금알은 나오지 않았네. 고객님 당황했어요. 그러게 왜 그랬어요. 내가 미쳤지 열나 미쳤지 난 이제 망했구나. 거위 죽고 동물 죽고 거위 죽고 동물 죽고 동물 죽고 거위도 죽고 동물 죽고 거위도 죽고 거위도 죽고 동물 죽고 거위도 죽고 동물 죽고 동물 죽고 거위도 죽고 죽어.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한마디로 여기 써있는 것처럼 공생 아니면 공멸인 것 같다. 함께 살지 않으면 그냥 누구 하나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고 결국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노동자들이 일을 해주지 않는데 회사가 어떻게 견딜 수가 버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환경을 지키면 저희도 사실은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혹시 청년 실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한 11년 전에 신조어라고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여전히 알려져 있지 잘 모르시는 거 봤을 때는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그 청년 실업과 청년 신용 불량자를 이렇게 합친 신조어라고 나왔었는데 워낙에 청년들의 이제 신용 불량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하면은 이제 거의 빚쟁이로 시작을 하는 거죠. 빚을 갚는데 몇 년씩, 막 10년씩 걸리고 자립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가 막 대두되면서 나왔었던 건데 이제 아마 이제 개신교인들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신년이라고 하는 성서의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50년마다 이렇게 이제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서 리셋 시키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아까 목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 새벽 이렇게 이제
이런 지금은 희년 이름 바뀌었죠. 예. 아 지금 뭘로 바뀌었더라? 아무튼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동자 새벽이라는 거 하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 새벽이 그렇죠. 그 사무실이죠. 예, 맞아요. 예. 예. 목사님이 이제 지금 또 서울 김철호 가시죠. 목사님 서울 가시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마 그때 창립했을 때인가 제가 또 공연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되게 이러한 정말 빚에 시달리고 자살까지만 하시는 일들이 많았었고 새벽에 정말 큰 일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분들이 회생할 수 있게 도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통계를 가졌는데 제가 그때 이 통계를 보면서 저는 그때 신년 청춘 운동본부가 이런 게 생겼었는데 거기에 저도 함께 좀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통계를 보면서 되게 진짜 심각하구나 하고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통계로 노래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만든 노래가 바로 청년 실신이라는 하는 노래입니다.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평소에 잘 부를 일이 없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실업가 되고 싶었지 하지만 그냥 난 실업자 착실하게 쌓은 부채는 1억 2천만 원 학자금 대출 모아보니 12조 왜 우리한테 12조 이자 내는 날 다가오면 숨통 줘요 차곡차곡 빈덤이 쌓이는 소리 이렇게 쌓여가다가는 하느님도 만나겠네 터벅터벅 퇴근길 발걸음 소리 이렇게 걸어가다 가는 땅이 다 꺼지겠네 최저임금 겨우 9,860원 알바해도 밑반도 해 물붓기 4천억이나 연체한 우린 연체동물 겁나 열심히 일했지만 뼈만 사가 원금 상환 일 다가오면 지금 상황도 악화되기 시작하지 차곡차곡 빈덤이 쌓이는 소리 이렇게 쌓여가다가는 하느님도 만나겠네 터벅터벅 퇴근길 발걸음 소리 이렇게 걸어가다 가는 땅이 다 꺼지겠네 차곡차곡 빈덤이 쌓이는 소리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하느님도 만나겠네 터벅터벅 퇴근길 발걸음 소리 이렇게 걸어가다 가는 땅이 다 꺼지겠네 반값 등록금은 바라지도 않아 우리 집 반값이나 내줘 한겨울에도 열받아서 더위 먹고 심심할 지경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빚을 다 리셋시키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사회가 오면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한동안 몇 년 동안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주거 정의 활동? 예, 그래서 정부 세입자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했었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는 운동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 문제에 계속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든 노래들이 아무래도 그런 노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주거 문제는 적정한 주거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후위기가 심해지니까는 그런 집에 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옥탑방이나 뭐 반지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아주 조금만 이제 그런데 아주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에어컨 역할을 못하거나 이런 집들이 많아서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주거 정의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새삼 예전의 노래들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즘 다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옥탑방에 있을 때 만든 노래입니다. 돌아올 곳이 있어서 내 몸 한켠 뉘일 곳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돌아올 곳이 있어서 다시 해볼게요. 내 몸 한켠 뉘일 곳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는 우리 집, 너는 내 친구. 여기가 고향집, 너는 내 가족. 여기는 우리 집, 너는 내 친구. 여기가 고향집, 너는 내 가족. 넌 내 가족. 여름엔 공짜 찜질방, 겨울엔 남극 체험장. 참 고맙다 참 고맙다. 비 오면 줄무늬 벽지, 습하면 푸른색 벽지. 다채로운 인테리어. 여기는 우리 집, 너는 내 친구. 여기가 고향집, 너는 내 가족. 여기는 우리 집, 너는 내 친구. 여기가 고향집, 너는 내 가족. 넌 내 가족. 넌 내 친구. 넌 내 가족. 넌 내 친구.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무대가 너무 가까워서 뭔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쉴까요? 제가 아무래도 쉬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네. 예, 쉴 수 있는 노래인데, 예, 그 악보가 있다 보이시는 분 텐데, 예. 그 멸종애가라고 제가 아까 월간 기후송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거의 초반에 만들었던 노래인데, 예,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환경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학교나 뭐 기관 등에서 기후위기 같은 거 강의하는데, 이제 길게 할 때는 막 1년 한 학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후위기만 딱 얘기할 수 없고, 사실은 기후위기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물 다양성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수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통계 뭘 하나 본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국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제 몇 년마다 계속 한 번씩 지정을 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지정된 거였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은 이제 267종이었고 그 중에 이제 1급이 207종이고 1급이 60종이고 2급이 207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 이제 이게 파일로 이렇게 있어서 아주 잘 설명이 됐어요. 그림과 짧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 번도 못 본 이름도 너무 많았고 그만큼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되게 이름이 재밌는 이름들도 많아요. 뭐 누구 사촌 이런 이름에 누구 사촌이 붙어 있고 아무튼 뭐 청달의 도요 사촌이라는 그런 새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독특하고 재미있고 이런 이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친구들이 멸종된다는 얘기를 저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보면은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 전에는 다만 하나에 멈추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나이가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성서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첫 인간이라고 하는 마치 그게 떠오르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름을 붙이면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나랑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당장은 내가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멸종은 내 당장은 도울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이름들을 부르고 이름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잊어먹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한테는 노래를 만드는 거거든요. 노래를 만들면 안 잊어버리게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전히 이 노래는 유일하게 못 외우고 있는 노래인데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만들려고 생각했을 때 이 생물들의 이름으로 노래를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267종은 너무 많더라고요. 노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60종 1급만 추려가 노래를 만들었고 물론 이제 인간의 기준이죠. 생물들한테는 1급, 2급이라는 게 없기 다 소중한 하나의 생명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고 제가 잊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가장 큰 통계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봤었던 건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 개체의 3분의 2가 지난 50년 동안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3분의 2가 한 종이 아니라 전체 생물 개체 수의 3분의 2가 사라질 정도니까 이렇게 빨리 우리는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있다. 이게 대부분 다 인간 때문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 인류가 먹어치우는 닭이 1년에 660억 마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그 뼈가 지금 지구의 이 땅에 이제 쌓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시대를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인류세라고 이제 지질학적인 용어로 왜냐하면 인간이 지구의 지질학적인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인류세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인류세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뭐 방사능 이런 물질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닭뼈예요. 닭뼈가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닭들이 지금 이 뼈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주 먼 후세대가 지금 시기를 연구해 보면은 닭이 살았었던 시기인가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닭뼈가 묻히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멸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가 게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어떤 거는 빼면은 틀림없이 무너질 거라는 걸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가끔씩 정말 맥락 없이 딱 뺐는데 우르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종의 멸종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이 자연 생태계를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거의 15분당 하나가 조금씩 학자마다 다른데 뭐 15분당, 20분당 한 종씩 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종이 사라지는 게 단순히 한 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전체를 잇고 있는 이 고리를 끊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간한테도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산호가 지금 되게 엄청나게 빨리 사라지고 있고 1.5도로 지금 막자고 전 세계에 약속했는데 1.5도로 막아도 산호는 거의 90%가 멸종하고 2도를 넘어가면 99%가 멸종하기 때문에 산호는 앞으로 거의 멸종이 예상되는 근데 산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큰 쓰나미 같은 게 왔을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산호 자체가 바다 생물종의 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어떤 시기에 일정 기간을 산호를 집으로 삼아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수많은 바다 생물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여전히 바다에서 20% 이상의 음식을 취하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아주 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꿀벌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주식의 한 3분의 1을 가까이를 꿀벌이 수분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꿀벌도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계 자연기금에서 나왔었던 연구 결과인데 50년 동안에 68%가 사라졌다는 그러한. 그래서 지금 시기를 6번째 대멸종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멸종했을 때 저는 그냥 되게 빨리 일어난 사건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는 학자들이 거의 100만 년 동안 걸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멸종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인간이 만들어 온 6번째 대멸종은 빠르면은 100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얘기를 제가 해놓고 노래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실은 이 노래 한번 불렀는데 최근에 산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조명이 안 되는 것은 수많은 그 생물들, 동식물들이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죽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또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물들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은 좋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겠죠. 제가 미리 악보를 가져왔어야 됐는데 좀 나으려면 그렇게 하면 좀 나았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한번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제가 이거 같이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최대한 쉽게 만들었는데 노래라는 게 원래 음절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 생물들의 이름을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만든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음절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비슷한 멜로디가 반복되거든요. 같이 불러줄 수 있는 분들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게요. 바다사자가 사라져 분노하시는 하늘이여 똑똑 맞나요? 사라져간 산호에 슬퍼하시는 바다여 독도강치가 사라져 분노하시는 하늘이여 사라져가는 꿀벌에 슬퍼하시는 대지여 사라지고 나서야 이름을 알았네 모두가 소중한 자매 형제들. 앞으로 멜로디는 반복이에요.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네 되살아날 것들을 기다려 사라지는 것들을 지켜보네 되살아날 그때를 기다려 사라지기 전 이름을 부르네 그곳에서 다시 만날 자매 형제들. 이제 1급 멸종위기종 이름 나옵니다. 늑대 대륙사슴 반달 가슴 곰 붉은 박쥐 사양노루 사냥수달 스라소니 여우 작은 광고박쥐 표범 호랑이 두가리 된 수원청개구리 붉은 점 무시나비 비단벌레 산불뚱나비 산재나비 수염뚱댕이 장수하늘 속 귀빨대칭이 나팔고두 남방방개 두드럭 쪽에 검독수리
넓적불이 도요 노랑불이 백로 두루미 매먹황새 저새 참수리 청다리 도요사초 온 큰 학생 보사비오리 흙고니 황새 뒷꼬리수리 감돌고기 꽃이 동작에 남방동사리 모래주사 비호종계 얼룩새 코믹구리 여울맞아 임실납자루 종수수치 두사리 임수맞아 광릉요강꽃 금자람 나도풍란 만년봉 비자란 암매 죽백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라솜다리 한란 사라지기 전 이름을 부르네 그곳에서 다시 만날 자매 형제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지덕에. 예, 혹시 불러보시니까 조금 어떠신가요? 아, 네, 예. 저는 이상하게 제가 오늘 너무 긴장해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노래 할 때마다 막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막 울컥하는 게 올라와서 중간에 노래를 막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좀 저한테는 좀 그런 노래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들의 이름들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거 할 때 무거운 거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노래 제목이 좀 특이하죠. 2041년 10월 21일 일기라고 하는 노래고 부제로 최후 진술서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녹색 땅에서 활동할 때 동료들하고 2021년도 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각 국가가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넘지 말게 하자. 그러면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지구를 다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했고 각 국가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2020년부터인가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유엔에 제출하는 해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제출을 막 하려고 했는데 그때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렇게 적어도 세계가 약속한 그 평균치도 못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저와 동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포스코라고 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제 철강 산업 자체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배출량의 13%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서울시 배출량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그 매년 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온실가스를 어떻게든 제한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아무튼 거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주최하는 국제 포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굳이 또 잡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가가지고 저희 이제 5명이 가서 1명은 좀 못 들어왔고 4명이 이제 그 중에 2명이 이렇게 앞에 단상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준비한 이렇게 이제 팜플렛을 이렇게 막 뿌리고 하다가 거의 한 시간 재보니까 1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경비들로부터 제가 끌려 나왔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거 벌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금형을 받지 않고 재판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에 들어갔고 저희가 2번의 이제 공판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마지막 공판 때 이제 최후 진술서를 다 한 명씩 이렇게 피고인들한테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아마 이런 일들을 활동가들이 많이 했을 텐데 아마도 뻔한 최후 진술서를 썼을 것 같아서 나는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게 쓸까 고민하다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미래 시제를 한번 상상해 봤었어요. 그래서 그 상상한 시기에서 제가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제가 썼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낭독을 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판정에 되게 조그만 재판정이었는데도 굉장히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었고 그분들이 이제 이거 들으시면서 막 훌쩍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만든 노래예요. 만든 노래였고 그 재판은 다행히 그 판사님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났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이런 일들은 이제 주거 침입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예외가 없이 다 처벌을 당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감형이 됐어요. 벌금형이 내사하면 1,2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절반 이하로 이제 깎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막 승리라고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었었고 그 판사님이 이제 원래 판결을 내리기로 했었던 날에 판결을 한 달 미뤘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기후위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판사님이 더 많은 데이터들을 찾아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결문의 초반은 거의 뭐 IPCC 보고서를 읽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구의 상태가 이렇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얘기를 판사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고무가 돼가지고 그때 막 진짜 재판장에서 되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이제 그런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시급한 사안이긴 하지만 당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은 그래도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그래도 이제 감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었고 이제 그것 때문인지 유사한 다른 재판들이 저희 생각에는 꽤 좋은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서 노래를 만들게 되었고 그때 받았었던 약식 명령서고요. 저희가 이제 317호 서울중앙지법이었는데 이때 들어갔습니다. 막 앞뒤로 막 절도, 막 특수 폭력행위 나와서 살벌하더라고요. 예. 요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기후 소송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했었던 재판은 정확히 말하면 기후 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기후 소송은 이제 정부가 기후 대응을 잘 못하고 있으니 이 정부의 책임을 사법부가 물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몇 년 전 통계인데 이제 2,300건 정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청소년과 각종 시민사회 정당들이 다 여러 건의 정부의 탄소중립법이 국민들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한다.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헌 소송을 냈거든요. 거기에 작년에 이 헌재가 판결을 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헌재가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었고 물론 아쉬운 점은 지금 만든 법은 문제가 없고 2031년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이제 헌재의 판결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헌법 불합치가 난 판결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의미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사법부에서도 이런 인식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만든 노래는 이런 노래고요. 이게 월간 기후송 때 만들었던 노래인데 제가 월간 기후송 당시의 컨셉은 이렇게 제가 쓰는 악기로 노래를 안 만들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게러지 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만드는 식의 뻔한 노래가 안 나오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도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MR을 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2041년 10월 21일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과학계 발표 지구평균 기온 2도씨 돌파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구 20년 전의 예측 정확한 예측 노력해도 소용없다 남은 생이나 즐겨 비밀을 찾는 세상 정글이 다가온다 기후재난보다 더할 인간재난
땅도 불타고 인권 존엄성 불타고 이런 때 태어난 죄 꽃은 피기도 전해지고 천년만년 갚아도 못 갚을 빚 죽어서도 못 갚을 죄 알래스카 벙커 어디쯤 고요식하는 사람들 생존을 위한 삶 먹기 위한 삶 죽지 못해 사는 삶 남은 건 재앙이라도 늦추는 걸까 이제라도 협력해야 하는 걸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아들에게 물길 속을 먹을 걸 찾아 헤매며 가야 하는 너에게 유산은커녕 평생 못 갚을 빚만 잔뜩 떠넘기는 마음 돌덩이 침묵하는 신을 향한 원망의 기도 뜨거운 여름 한 줄기 시원한 바람만은 거두지 마시길 먹구름 낀 하늘 잠깐의 파란 하늘 한 줌 햇살만은 거두지 마시길 기후 재난보다 더더한 인간 재난 Lose the resilience of the earth exist to degrees 기후 재난보다 더더한 인간 재난 Lose the resilience of the earth exist to degrees 2041년 10월 21일 2021년 10월 21일 감사합니다. 예, 그 미래의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임계점이 이렇게 지나간 시기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구가 원상태로 이제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기원인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아마 저는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막 살자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0.01도라도 막으면 이렇게 가라앉는 섬나라 사람들이나 취약한 그런 기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으로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의 아이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막 뉴질랜드나 이런 사막에 이렇게 벙커에 들어가서 생존을 유지하는 또 그런 초부자들 뭐 이런 생각도 나기도 했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노래를 좀 불러봤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마무리는 원래 제 노래답게 신나게 해보고 싶습니다. 제 예전에 미세먼지를 처음 심각성을 알게 되고 나서 만든 노래입니다. 예, 뭔지 몰랐네. 내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노래인데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막 앞으로 진짜 이렇게 미세먼지 심해지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뒤에는 야 지금 미세먼지가 그때는 공기가 좋았어. 이런 얘기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후위기를 겪고 나서는 정말 미세먼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엄청 더웠었던 폭염이 왔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뒤면은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그런 얘기를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콜록콜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아마 들어보시면 금방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뭔지 몰랐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정말 뭔지 몰랐네 이렇게 미세한 녀석인지 난 정말 뭔지 몰랐네 심근경 폐폐한 아토피 부염 난 정말 뭔지 몰랐네 석탄발전소 자동차 매연 난 정말 뭔지 몰랐네 메이드 인 차이나 또 메이드 인 코리아 날 되면 우리 모두 마스크맨
정시도 뿌옇다 굴럭굴럭 굴럭굴럭 미세먼지에 섬세한 대체 콜록콜록 콜록콜록 하늘고 정시도 뿌옇다 굴럭굴럭 굴럭굴럭 미세먼지에 섬세한 대체 녹색 바람 불어 미세먼지 구 난 이제 먼지 안 났네 마스크 써봤자 소용없단 걸난 이제 먼지 안 났네 숨 쉬는 것까지 걱정해야 한다 날이 되면 우린 모두 마스크맨 콜록콜록 콜록콜록 하늘도 정지도 뿌옇다 굴럭굴럭 굴럭굴럭 미세먼지에 섬세한 대체 콜록콜록 콜록콜록 하늘도 정지도 뿌옇다 굴럭굴럭 굴럭굴럭 미세먼지에 섬세한 대체 녹색 바람 불어 미세먼지 구 감사합니다. 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찾아오는 방법을 제가 노래로 만들었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그 중랑구의 면목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중랑구는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서울에서 그 재정 자립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근데 이제 못 사는 동네, 그 중에서 면목동이 더 못 사는 동네라서 면목 없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많이 하는데, 아무튼 예, 거기에 이제 저희 집이 사가정역이라고 하는 예, 그 역이었는데 제가 찾아오는 방법을 노래를 만들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한쪽으로만 올 수 있는지 해봤거든요. 우회전만 해서 올 수 있을지 좌회전만 해서 올 수 있을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뺑뺑 돌게 되고 결국 안 되고 좌회전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 우회전만 해서는 안 되고 좌회전만 해서는 안 되고 예,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나라는 계속 우회전만 하는 나라가 또 있기도 하잖아요. 우회전을 많이 했었던 나라가 있는데 예, 아무튼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예, 제가 원맨 밴드다 보니까 이제 제가 퍼커션 악기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퍼커션 악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클랩이라고 하죠. 박수. 예, 박수를 여러분 쳐주시면은 그 박자에 맞춰가지고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포가 이렇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원, 투, 원, 투, 쓰리. 우리 집에 오시려면 지하철을 타세요. 장암행 7호선 사가정역이랍니다. 1번 출구 나와서 좌회전 한번 해요. 사거리에서 한번 우회전하면 됩니다. 출구 나와서 좌회전 한번 해요. 사거리에서 한번 우회전하면 됩니다. 직진해서 오다가 까치공원 나오면 좌회전 하세요.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 하면은 오른편이 우리지. 설명 복잡해도 어렵지는 않답니다. 서울시 중랑구 면목 38도
한번 나오면 좌회전 하세요. 첫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 하면은 오른편이 우리지. 설명 복잡해도 어렵지는 않답니다. 서울시 중랑구 역곡 48도 572-2 이층입니다. 좌회전 세번 직진하고 우회전 2번 우리 집에 오시는 길 어렵지 않아요. 우회전만 한다면 5번 돌아와야지만 제 말대로 오신다면 어렵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보 보수 좌파 우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예, 물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가치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렇게 좀 상생하고 예, 같이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예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녹색이다. 예,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그 생태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영 선생님의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새는 예, 좌우의 날개로 난다. 예, 책방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예, 예, 마지막 노래입니다. 예, 네, 채식하는 호랑이라고 한 예전에 월간 기후속 때 만든 노래인데요. 예, 혹시 채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저는 예전에 2016년도부터 한번 예,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고기만 예. 근데 그때는 잘 많이는 몰랐지만은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이제 육식을 하기 위한 어떤 이 문화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환경 파괴를 하지 않기 위해 채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육류가 주는 또 건강에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건강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육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까 닭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사실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환경에서 정말 기계처럼 생명이 아니고 그렇게 키워지다 보니까 그러한 동물의 권리 때문에 또 이제 채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노래로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본 건데 여기 가사가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이따가 혹시 같이 불러놓겠구나. 노래가 아무튼 예, 호랑이가 이런 거죠. 호랑이가 이제 숲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이 기후이기 때문에 생물들이 멸종하니까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불을 질러가지고 동물들이 막 튀어나오면 그때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불을 질른 거예요. 근데 불을 질러놓고 봤더니 이제 이미 기후가 심각해져서 숲이 건조해 있었던 거죠. 불이 너무 심하게 붙어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큰 일을 또 치렀었고 또 한 번은 호랑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작아진 거예요. 예, 사자가 작아졌다는 혹시 동화책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차용했는데 너무 작아져가지고 다른 초식동물 자기를 잡아먹을 만큼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젤인가 그 새끼 가젤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노려보면서 막 이렇게 죽일 듯이 노려봐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어제 걔 엄마를 잡아먹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기를 겪은 호랑이가 나중에 다시 크기가 원래대로 돌아오자 내가 이제 더 이상 육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채식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황당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MR로 만들었거든요.
고파 배가 고파 많이 고파 배가 고파 하루 종일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많이 고파 배가 고파 하루 종일 배가 고파 언젠가부터 사냥감이 없어 숲속 동물들이 점점 사라져 벌써 몇 년째 배불리 못 먹어 호랑이가 굶다니 말도 안 돼 우후후 고파 배가 고파 많이 고파 배가 고파 불을 질러 몰아보자 동물들이 우왕좌왕 할 때 먹어버리자 불을 질러 몰아보자 동물들이 우왕좌왕 할 때 먹어버리자 이거 큰일 났네 큰 불이 났네 숲속 동물들이 몽땅 다 죽네 아이고 이건 어째 큰 불이 났네 욕심부리다 나도 죽게 생겼네 왜 호랑이는 육식 않고 채식하나 왜 호랑이는 육식 않고 채식하나 채식한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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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졌어 눈 떠보니 작아졌어 작아졌어 어머 정말 작아졌어 작아졌어 눈 떠보니 작아졌어 어머 정말 작아졌어 하루가 끝인데 생쥐만큼 작아져 호랑이 깜짝 놀라 여기저기 숨어 다녔지 아이고 딱 걸렸네 웬 새끼 사슴 날 노려보네 어제 먹은 점심이게 엄마 고파 배가 고파 많이 고파 배가 고파 먹다 보니 좋아졌어 채식하니 살도 빠져 건강하니 우후후 좋아졌네 먹다 보니 좋아졌어 채식하니 살도 빠져 건강하네 우후후 처음엔 어려웠어 레시피 배워 하나씩 해보니 먹을만해 좋구만 색깔도 고와 야채와 고시 삶고 굽고 튀겨서 냠냠냠냠 후후 호랑이는 결심했네 호랑이는 결심했어 호랑이는 결심했네 오늘부터 채식하기로 채식한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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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채식하게 된 계기가 몇 개 있는데 이런 영화를 좀 보면서 계기가 됐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좋을 텐데요. 잡식가족의 들레바는 이 어린 친구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옛날처럼 농장에 키우는 그런 돼지랑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옥자라는 영화는 또 혹시 아시는 분 있죠? 예, 넷플릭스에서 풀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공장식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아주 잘 다루는 영화여서 한번 또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지금 세계는 이렇게 인간 중심의, 그것도 여기 그림처럼 남성 중심의 이렇게 어떤 유계적인 피라미드의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태라고 하는 가치로 바뀌어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누군가가 누구를 착취하거나 또 어떤 종이 다른 종을 착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긴 시간 감사합니다.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또 먼 길 오셔가지고 오늘 서울 올라가실 수 있을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경품 저희가 그 미호동에 가면 사회적 협동조합 에너지 전환 해유 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님 오셔서 여기 뒤에 앉아 계신데 양홍모 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좀 공판장이나 협동조합 소개도 해주시고, 저희가 그 경품을 그 넷제로 공판장에서 판매하는 것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으니까 이리 오세요. 네, 그럼요. 네네. 혹시 이름 안 쓰신 분 계시면 저희 써서 안 썼어? 아니 썼어 엄마가 썼어. 엄마가 썼어요. 네네. 네가 안 썼다는 거지? 응, 엄마가 네 이름 썼다. 네, 반갑습니다. 엄마가 했는데 엄마가 나오면 오늘의 주인공 우리 김실 목사님은 제가 이제 녹색연합 사무처장할 때 녹색연합 대표로 같이 환경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에너지전환 해유 세적협동조합의 또 훌륭한 조합원이시고 이렇게 서점을 하시고 목회 활동하시지만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또 실천을 항상 또 고민해서 사람들을 같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후 문제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면 한도 없이 또 심각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뭘 할까 또 생각하면 또 사실 뭘 할지 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물건부터 우선 내가 직접 손에 쥐어보고 한번 느껴보고 해보는 그 경험의 힘이 결국 우리에게 이런 근육도 만들고 또 희망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 경품을 잘 또 오늘 이렇게 운 좋게 가져가셔서 또 그렇게 좋은 경험들 가지고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미호동 얘기 별로 안 하셔가지고 이 책 보시면 여러분들 에너지 전환 마을 발명록 그랬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제가 그때 들을 때 한 60-70% 네,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들기름도 짜고 또 마을 또 그 주민들이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같이 함께 그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꾸러미들 판매를 하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 주방 꾸러미부터 한번 그럼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준님 어디 가셨어요? 네, 한번 추첨 한번 해주시죠. 네네. 엄마 나오면 어떡해? 이건 주방 꾸러미니까 여기 천연 수세미하고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그 주방용품이 또 들어 있습니다. 네.
이름 같은데. 뭐라고 썼는지 못 읽겠어요. 이게 이렇게 라유 아이 나이. 맞나요? 예, 좀 어렵고. 감사해요, 진짜. 엄마 내가 받았는데. 이동선 이름 넣으신 거죠? 내가 가져야 돼. 차양. 아빠. 이거 저 집이 그 넷째로 공판장 그 에너지 전환 해유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무국장님이신데. 저는 어떤 걸로 그냥 네? 아마 다른 분들 가져가시고 진짜요? 아 이거 가져. 아, 참 이런 일이 잘 뽑으셔야죠. 한 번 더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탄소 중립 욕실 꾸러미를 네.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있어요. 뽑을 것도 있어요. 잘 뽑으시라고. 잘할 때까지. 박준현님.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잘 씻고 다니라고. 욕실 꾸러미였습니다. 자, 우리 성서대전에 우리 대표님 오셨는데, 네. 오셔서 하나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탄소 중립 여행 꾸러미입니다. 여행 꾸러미. 네. 네. 신성재님. 오. 여행 좀 다니시라고. 그다음에 저거 하나 또 저기 뒤에 이렇게. 술이 땡기고. 네. 제가 타고 싶어요. 예, 이번에는 우선 책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에너지 전환마을 발명록 그랬는데요. 미호동 에너지 전환마을 어때요? 괜찮죠? 네,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그 주변에 또 맛있는 그 채식 식당 또 요즘 같이 그 협력해가지고 네, 채식 메뉴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채훈 작가님, 시인님 뽑아주시겠습니다. 이광성님. 처음 제가 이거 얘기 들을 때는요, 윙윙 꿀벌 식당 그래가지고 그 가서 밥 먹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꿀벌 식당이 어딘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꿀벌들을 위한 식당. 그래서 그 들깨를 이렇게 아주 친환경 농법으로 기르고 농약 치지 않고 그래서 길러서 그걸 이용해서 수확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기른 그 들깨를 수매해서 아리백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들기름을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윙윙 꿀벌방앗간 생들기름 그래서 펀딩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또 여러 곳에 또 이렇게 입점이 돼가지고 또 판매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샐러드 같은 거 하면서 먹어봤는데요.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네. 우리 그 녹색연합의 사무처장님 모셨는데 네, 자기 이름 뽑는 거 아니겠죠? 버릴게요. 이 선배님. 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 선배님 나오셔서 하나 뽑아주시죠. 예, 대전에서 그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 만드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세종으로 건너가셔서 세종에서 또 그 세종 기본소득 네트워크 만들고 계신 이 선배님이십니다.
김용우님. 네. 네. 소개는 안 했는데 이겁니다. 네네. 네. 이건 예. 네네. 전통주 세트. 아마 동생분이신 것 같은데? 그쵸? 우리 김영춘님의 동생분이십니다. 목사님 이것도 다시 추첨해주세요. 왜요? 2번 더. 아 이거 저희 다 있으니 늘 쓰니까. 다 있어요? 네. 네, 늘 쓰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주세요. 전달. 내 이름도 써서 넣었는데. 너 슬픈 거 아니야? 그러면 혹시 우리 타신 분 중에서 신성재님 우선 요거 하겠습니다. 주방 꾸러미. 전남식. 네. 서로 뽑아주세요. 우리 박준현님 나와서 뽑아주세요. 먹을래요. 예, 욕실 꾸러미.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양흥모. 이것도 반사. 이것도 무효. 다시 뽑아요. 다시. 잘 뽑아. 이거 상품 들고 온 사람한테. 박은영. 축하합니다. 네. 욕실 꾸러미. 물려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떡이랑 또 우리 좀 남았으니까 드시고 또 뭐 급하게 가지 마시고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또 책방 이렇게 자리를 꾸미려고 하니까 공간이 좁아서 또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이 거실하고 저 안쪽 공간하고 책방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석구석 어떤 책들이 있는지 좀 보시고 또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방이 되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인데